네, 부정방정식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선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셀 때나 이럴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보충해서 내용을 하는 걸로 해볼게요.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해를 딱 정할 수가 없는 방정식,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방정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미지수 개수가 한 개면 식도 하나 무조건 구하고, 만약에 미지수가 x, y 두 개면 어쨌든 식을 두 개 구해서 연립하고, 내가 미지수가 세 개면 어쨌든 식도 세 개 구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만큼 식도 그 개수만큼 구해야지 반드시 풀리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미지수는 많은데 미지수 개수가 많은데 방정식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미지수 개수보다 적은 경우들이 생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정해질 수가 없는 방정식이라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는 식의 개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의 조건이 분명히 달려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정수 조건이 달려 있거나 실수 조건 같은 것들로 근을 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식을 딱 세웠는데 뭔가 식이 더 필요한데 안 구해진다. 그러면 문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혹시 정수 조건이 걸려 있나? 혹시 실수 조건이 걸려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걸려 있으면 내가 식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아도 바로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식을 막 구하려고, 식을 세우려고 해도 절대 안 세워져. 그랬을 때 한 번씩 문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식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일 부정방정식에서 유명한 케이스가 지금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x, y가 두 문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식을 하나밖에 안 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정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대는 이제 정해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예로 x, y 나오고 1차항, 1차항 나오면 얘는 사실 인수분해가 무조건 잘 되게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곱해서 x, y 대개해서 하나 x 됐고 하나 y 갖고 오고, 그래서 전개해서 x가 나오게.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전개해서. 그리고 여기 전개해서 마이너스 2y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세팅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연습하다 보면 바로 보여요. 이게 부정방정식 유형이라는 거를. 그래서 x, y,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2인데, 지금 마이너스 6이어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나는 사실 마이너스 4가 더 필요한 건데, 그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기 0이 있던 부분을. 그래서 여기가 4. 이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1차 항들이 등장했어.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수 조건이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결국에는 x, 다시 한번 써볼게요. x-2y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고, 그럼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올 수 있는 후보자가 한정돼 있어. 얘가 1 아니면 얘가 4. 맞죠? 얘가 4 아니면 얘가 1. 혹은 얘가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4,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4 아니면 마이너스 1, 혹은 얘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x-2가 가질 수 있는 후보군, 그 다음 y 플러스 1이 가지고 있는 후보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씩 풀면 돼요. 결국 x-2가 1이 되려면 x는 3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는요. y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3일 수밖에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x가 여기가 4가 되려면 x 6일 수밖에 없고요. y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죠. 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는 1일 수밖에 없고, 마사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고. 되고 있어요? 네. x는 마사가 되려면 여기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고, y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고, x는 2가 되려면 여기는 4일 수밖에 없고, y가 2가 되려면 1일 수밖에 없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 0일 수밖에 없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여기 뭐
마3일 수밖에 없고 요렇게 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총 6가지 경우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고 만약 이제 문제에서 가질 수 있는 정수 중에서 뭐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아니면 뭐 x, 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변형될 수 있죠. 이랬을 때 이 6가지 경우에서 가장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고 나중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 관련해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유형은 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실수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다시요. 이런 문제도 이제 등장하는데 실수라는 조건을 줬어. 그러면 결론은 얘는요. 방법이 있어요. 결국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정의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해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가 실수라는 거는 실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로 해결을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문자는 2개야. 식은 하나야. 얘 부정방정식 유형일 수 있겠다. 그럼 나는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의해야겠다. 그래서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죠. 1차항은 지금 마이너스 2xy하고 마이너스 4x야. 그럼 마이너스 2로 뽑아도 되겠다. 그죠? 마이너스 2로 뽑고요. 여기 y 뽑고 마이너스 2하고 x 이렇게 1차항. 되고 있어요? 1차항.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상관없어. 그러니까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우리 맨 첫 시간에 했던 내림차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2차식인데 얘네가 실수 xy를 갖기 때문에 지금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x도 실수기 때문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야. 근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네요. 4분의 d 쓸게요. 짝수 판별식.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y-2의 제곱 마이너스 ac 2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얼마? 0보다 크거나 같다. 네, 천천히 전개할게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선생님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2차항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얼마요? 여기 플러스 4y네. 미안해요. 여기 플러스 4y.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플러스 2y 되고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거슬려요. 그죠?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잘 되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우리 이거 밥 먹듯이 하던 거. 실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근데 같아지는 지점은 존재해요. 얘 답이 뭐예요? 그러면 y가 누구일 수밖에 없다. 1이다. 이 끝났어. y가 1이야. y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y가 1인 거를 원래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x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넣어보면 x제곱에 y1을 여기다가 넣으면 y1을 여기 놓을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y1을 여기다가 넣으면 잠깐만 여기 뭔가 잘못되었다. 그죠?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 선생님 풀고 있을 때 틀린 거 알았죠? 네. 여기 그냥 지금 바로 수정할게요. 여기 y 마이너스 2가 아니라 y 플러스 2네. 그죠? 여기 y 플러스 2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수정 안 하고 바로 갈게요. 그 y 플러스 2 그래서 선생님 여기 4y로 고친 거예요. 네, 선생님 틀린 거 알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풀고 있네. 선생님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겠어요? 여기 y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여기 y 플러스 2고 여기까지 y 1 나왔고 그 다음에 이 y1을 여기 넣으면 네 마이너스 6x 정신 안 차린다. 선생님 정신 안 차려. 선생님 정신 차릴게요. 네, 여기 자 y1 여기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 y1 넣어볼게요. 그러면 얼마야? 9는 0 나오네.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 그러면 x 누구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실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x는 얼마? 3y는 얼마?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근을 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왜? 방정식의 개수가 모자라서 미지수 개수보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문제는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 정수 조건이라던가 실수 조건 그걸 가지고 조건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근을 정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셨죠? 네. 네.
해서 부정방정식 유형을 조금, 네, 공부를 조금 더 해보세요. 보충한 거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좀 연습하면서 특히 첫 번째 경우, 네, 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